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남세웅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인데요. 남세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참여 방법을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세요. 그리고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메뉴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죠?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을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만 비밀번호 없이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후에는 불가하십니다. 지금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받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남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고민,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1부에 이어서 남세웅의 투자노트 시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분석, 알짜배기 분석 노트 살펴볼 시간인데요. 앞서 1부에서는 시황과 그리고 또 이 기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와 매도 종목들 살펴봤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리포트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업종 분석 코너이네요. 네. 전문가님 자동차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는 게 좀 어떤 면에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보면 또 레포트를 제가 뭐 다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뭐 분석을 좀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12일 날 카카오페이 증권 아까 뭐 리서치 센터가 좀 옮겨간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업종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 4반기는 공급난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미래차 경쟁력에 초점이 맞췄다는데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는 이제 전기차 생산량이 기존에 뭐 디젤이나 휘발유차를 앞질렀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미래차는 이런 전기차라든가 수소라든가 이쪽에 이제 어떤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반되는 뭐 수소 관련주라든가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하겠지만 근데 가장 또 대장인 형님들 현대차나 기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작년 4분기를 보면은 예상보다 생산성이 좀 회복이 낮아가지고 일단은 실적은 기대치보다 하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액이 29조 5천억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일단은 1조 7,500억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는 늘었지만 기대치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하회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났고요. 4분기 도매 판매가가 도매 판매가 좀 감소했지만 뭐 일회성 뭐 품질 비용으로 인한 어떤 뭡니까 이런 거 SUV 차들이 요새 많이 잘 팔리거든요. 뭐 6개월이 걸려도 안 나온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럭셔리 차종이 어떤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기아는 일단은 역시 영업이익은이나 또 어떤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스테디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았는데 영업이익률이 일단 역시 기대치보다는 좀 하향을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역시 기아도 마찬가지로 도매 판매가 감소했지만
그래도 뭐 ASP라든가 믹스, 인센티브 절감 등이 상쇄해가지고 수익성은 기대보다는 조금 하락할 전망이다는 이런 분석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완성차들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하회는 했지만 생산이 어차피 이제 뭐 반도체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벗어남으로써 일단은 생산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어떤 방향성이 확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어떤 거 판매 모멘트라든가 이제 가이던스, 그러니까 가이던스는 회사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센서스는 어널리스트들이 그 예상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회사나 이쪽에서 가이던스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 업종 내 투자 전략은 시기를 봐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가 되면은 부품사보다는 완성차가 유리하고요. 마찬가지로 미래차 경쟁력에 있어서도 완성차가 좀 더 우수한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공급난 해서 정상화될 때는 미국의 완성차, 우리나라 이런 완성차보다는 미국 뭐 포드라든가 뭐 크라이슬러 뭐 이런 회사들의 어떤 부품사들이 오히려 더 국내보다는 강하고 완성차는 삼순으로 밀린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거 완전히 정상화될 때는 이런 완성차보다는 부품사들이 좀 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 미국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략을 대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뭐 테이블인데요. 이 퍼 자체가 지금 보면은 2000년도에 현대차가 28.8인데 지금 뭐 7.8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거의 4분의 1 수준을 보시면 알 수 있고 역시 PBR도 지금 1이 안 돼요. 완전히 뭐 저평가된 상태고요. 기아도 보시면은 퍼가 2020년도에 17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뭐 7.1, 올해는 6.5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퍼주.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저퍼주 뭐 저PBR 혁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한아섬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뭐 고려제강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저퍼져 가지고 뭐 시세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뭐 10배 이상 내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퍼 혁명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의 어떤 그 투자 기법이 들어왔는데 지금 퍼 자체가 지금 거의 뭐 10 이하라는 거는 좀 제가 봐도 너무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어떤 글로벌 출하대수 추이가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일단은 9월달에 최저주를 기록했다가 4분기까지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일단 9월달에 저점에서 일단 벗어나는 모습에 가지고 어느 정도 일단은 기아차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것 같고요. 현대차도 이제 점차 골든 크로스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해외 이슈 이번에 이제 CES가 있었죠. CES에서 보면은 어떤 산업 간의 이제 경계가 약화되었다 해서 전기차 가속화를 재확인했다라 가지고 CES 2022에서 이런 현대차는 뭐 했어요? UAM 공중 이런 운행 이런 거를 비전을 밝히고 2020에 그다음에 우버 합작해서 제안한 개인용 비행체를 2020년에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로보틱스 비전을 바뀌어가지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또 거의 시세가 났었죠. 몇 배씩 물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 사물의 이동성을 부여하는 모빌리티 띵스 MOT 생태계를 구현을 하고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메타 모빌리티 이제 말은 좋아요. 과연 이게 이제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떤 가상 공간의 경험을 현실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김포원 가면 UAM 이런 건 하나 뭐 그룹에서도 이제 모델이 있는데 미래는 아마 그런 우리 일단 비행기는 아니지만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상 현실 세계 경험과 접점 역할을 모빌리티가 하고 이를 위해서 로보틱스 기술이 활용될 것이라는 어떤 것 이번에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게임 엔진, 플랫폼 업체는 유니티와 협업해가지고 메타 팩토리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정의선 회장 해가지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최근에 인수한 어떤 것 로보틱스 비전을 발표한 거고요. 그다음에 MOU를 이제 유니티와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메타 팩토리 계획이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현실의 스마트 팩토리를 디지털 가상 공장으로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수율을 향상이라든가 운영의 최적화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얘기고 네. 역시 그 GM도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물류 트럭 사업을 페덱스, 월마트로 또 확대를 한다. 그래서 퀄컴의 이러한 신형 ADS 시스템 울트라 크루즈를 발표를 했고요. 스텔란티스는 아마존과 협업을 해서 스마트 콕핏을 개발하고 2023년부터는 아마존의 상용 정기밴을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M은 플랫폼 기업으로 변환을 선언했고, 그다음에 얼티엠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라이슬러는 2025년부터 전기차를 출시해서 2028년까지 순수 전기차 라인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포도는 지금 양산 중인 준비 중인 F150 라이트닝의 연간 생산 능력을 내년까지는 후년까지는 내년까지죠. 2배로 늘린 15만 대로 확정을 했고요. 마하 ECUV를 또 증설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북미 2의 전기차 업체가 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또 이번에 CES 2022에서 컨셉트카 EQXX를 공개를 했는데 출시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100kW 용량으로 1회 충전 시에 무려 1000km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으려면 1000km면은 부산 한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아마 이런 어떤 주행거리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기존 전기차 대비 배터리 용량은 똑같지만 부피나 무게를 절감했다. 거의 뭐 15% 수준으로 절감이 된 거죠. 부피는 반, 무게는 30%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을 했다는 얘기 나오고 크라이슬러의 전기차는 에어플로우, 포드는 라이트닝 CAPA 이렇게 있고요. 다임러 EQXX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1분기에는 올해 1분기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가격 경과력이 있고 미래차 비전 확대가 되는 완성차에 초점을 맞춰서 탑픽은 현대차다. 그래서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를 유지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생산 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완성차들이 아까 월별 출하가 작년 9월부터 점차 돌아섰거든요. 아마 그래서 어쩐지 거의 이제 피크가 이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기아는 생산 목표를 25만 대로 아마 최소 월별 생산 목표 25만 대를 제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월 평균 약 27에서 28만 대에서 점차 이게 늘리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목표는 연간으로 약 11%, 기아는 약 13% 증가한 432만 대, 315만 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완성차들의 생산이 정상화되면 결국엔 또 부품사도 같이 이제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외형 성장이 나타나겠지만 수익성에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물류비의 상승으로서 수익성 부담은 있다는 게 이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당 국면에서는 그 가격 양호한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 정가가 가능한 이런 완성차 업종이 우위가 있다는 거를 이제 여기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아까도 제기했지만 퍼가 굉장히 낮아진다 그랬죠.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저평가되는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를 이제 또 좀 더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4분기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5.9%에서 물론 상승을 하지만 기대치보다는 못 미쳤다 이렇게 돼서 영업이익률 5.9%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된 거지만 결국에는 생산 회복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늦어졌다는 게 좀 4분기에 좀 안타까운 어떤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원자재 비용이라든가 물류비 증가가 부정적이지만 일회성 리콜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 그다음에 RV, 제네시스 등 고가 차종 위주 판매라든가 고급화 트림 확대 등으로 일단 이런 것이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자체도 어떤 그 1,180원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는 또 수익성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미쳤다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올해가 이제 중요하죠. 과연 뭐 작년은 의미가 없고
과연 이제 올해 이런 어떤 물량 회복과 더불어서 미래차는 경쟁력 제고가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목표를 이제 432만 대인데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거의 5배 생산량이 많죠. 그만큼 우리가 몰랐지만 현대차 생산이 국내보다는 해외가 엄청 그 판매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뭐 G90이라든가 팰리세이드 FL, 그랜저 뭐 이런 어떤 차종 자체가 계속 믹스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6라든가 제네시스 GV 70도 일단은 라인업에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미래차 지금 보면 뭐 글로벌 업체들이 계속 뭐 생산을 하고 뭐 지금 가격이라든가 성능 면에서 계속 좀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현대차도 이런 어떤 해외 글로벌 업체들과 대비해 가지고 어떤 경쟁력이 어떻게 보여질 거에 따라서 향후 아마 주가 향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계 내에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메타 모빌리티는 얘기된 거고요. 업종 내에서는 탑픽이 현대차에서 이제 28만 원을 유지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4분기에는 생산이 좀 회복이 늦어가지고 예상보다는 가이던스 수익이 안 나왔지만 아마 올해는 분명히 일단은 좋아질 거다. 업종 내 탑픽을 일단은 해서 보시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현대차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투신이나 연기금들은 뭐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투신이나 연기금은 그래도 뭐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모습이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한 모습이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박스권에 있어요. 지금 20만 5천 원에서 20만 5천 원 박스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거를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이제 조금 더딘 회복도 괜찮아. 역시 현대차 마찬가지로 4분기 영업이익률이 일단은 기대치를 하향을 했다. 이렇게 근데 역시 이제 반도체 어떤 공급난 이거가 이제 좀 해소되는 게 늦어졌다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수익성도 좀 기대치보다는 작아졌다. 역시 이제 판매 모멘텀은 전기차 전략 확대 기회인데 인도 시장에서는 이제 3교대 전환을 해가지고 생산을 확대를 한다. 그래서 이런 기아차도 이제 인도 공장이 좀 더 이렇게 활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역시 뭐 K5라든가 니로, 뭐 텔루라이드, FL, 신형 스포티지 뭐 이런 거래 가지고 결국에는 아마 신차 효과가 같이 이런 어떤 미래차 경쟁력 제고와 함께해서 향후에 기아차 어떤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보면 이제 EV6를 출시해 가지고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호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아차도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는 라인업이 점차 확장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이제 빨릴수록 좋은데 또 기존에 또 뭐 잘 팔리는 차종의 어떤 라인업을 스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제 어느 정도 변곡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또 직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목표 주가 11만 원 유지를 했는데 2019년 텔루라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SUV 빅사이클을 통해서 ASP 상승, 인센티브 하락으로 일단 체질이 개선된 걸 증명을 했고요. 아마 이제 올해는 공급난 해소에 따른 어떤 판매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아차는 보면은 최근에 투시나가 외국인이 이제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또 했다가 또 다시 매도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도 기아차도 82,000원에서 87,000원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또 돌파하면은 아마 9만 원대 이상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향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시향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 독불장군이 없어요. 주식도 보면 이런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뭐 키재기를 해가지고 맞추기 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혼자만 가면 이제 뭡니까? 결국 공매도에 폭탄을 맞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좀 좋아지면서 이런 어떤 자동차 업종들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면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슈 분석인데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뭐 그동안에 뭐 합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이제는
그 조건부 승인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인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운수권 배분이 가능성이 높다.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치면 이제 거의 뭐 독점 어떤 항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정위원회에서 당연히 이제 제동을 걸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발표한 날 대한항공 주가가 다른 어떤 뭡니까 이런 LCC 업체들은 많이 빠졌지만 네. 대한항공은 마이너스 2% 하락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작년 11월 말에 25,000원이 저점에서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좀 주춤하지만 대한항공이 더 이상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뭐 유가 인상해가지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대한항공은 좀 나왔지만 이제 화물에서 커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상쇄를 해가지고 대한항공이 그나마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기업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올 1월 21일까지 일단 기업 결합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결서를 제출하고요. 공정위원회가 올해 2월에 네.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에 남아 있는 필수 신고 4개 국가 아마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에 또 이제 국가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또 그런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기업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진그룹, 아시아나항공 인수 공식화해 지금 뭐 대한항공 9개 필수 신고국의 기업 결합 신청 쭉 해가지고 2월달에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마지막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조건부 승인 전후에 이런 항공사들 주가 흐름 보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일단은 조건부 승인 전후에 주가 흐름 자체가 거의 뭐 그 빠진 게 별로 없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진에어라든가 제주항공, TA항공은 좀 오히려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위가 두 가지 카드가 가격 상한제라든가 운수권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운수권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장거리 노선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떤 공정위에서도 또 이제 LCC 어떤 업체들이 입장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단거리에 보면은 주로 뭐 우리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런 회사들이 주로 있고 중거리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장거리에서는 이제 TA가 저가고 중가는 에어 프리미어.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장거리에서 고가 경쟁인데 아마 이거를 운수권은 어느 정도 배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아마 향후에 향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운수권 LCC 배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한 거는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성 우려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공정위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경쟁 촉진 방식을 선호를 하는데 국토부 역시 과거에 인천 몽골 노선에 운수권을 아마 타 항공사에 배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영향으로 추정치는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 12월에 국제여행 데이터는 오미크론 영향이 작았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여행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려고 하는 찰나인데 캔슬을 못하니까 그나마 이제 국제여행 데이터는 오미크론 영향이 적지만 향후에는 이제 국제 여객이 또 다시 이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급작스럽게 해외 여행 및 출장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한 달은 이례적으로 국제 여객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여객 추이가 작년 10월 말 이후에서 늘어난 추세가 있고요. 국제 여객도 늘어나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서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용 검색수 이렇게 모바일에서 보면은 계속 늘어나는데 해외여행은 완전히 줄었다는 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절대는 해외여행 쪽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이 이런 항공사에 이제 치명적인데 이번에 유가 상승이 아마 영향은 일단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뭐 할증료 뭐 이걸 부과를 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런 화물에서 커버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대한항공은 일단은 바이 유지고 나머지는 오히려 하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목표를 하향을 했는데 대한항공을 유지하고 투자 판단 역시 일단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대한항공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히 좀 매수하는 모습이고 투신도 사고 연기금은 팔다가 최근에 사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작년 11월 말에 25,000원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28,000원 빠져서 28,900 오늘 좀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8,000원, 3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또 공정위에서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되면서 대한항공이 다시 한번 상승 트렌드를 타지 않을까 해서 예측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이 진짜 완화가 돼서 아마 국제 여객이 중단되면 대한항공 또 한번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노트 2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난세용의 투자노트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10시까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시다는 점 꼭 인지를 해주시고 종목 상담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실시간 상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는 23만 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상은 4% 하락을 하면서 18만 8,500원 선에서 오늘 종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비중은 10%라고 하고요. 오늘의 흐름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네요. 최근의 흐름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의 흐름도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습니다. 26만 8,500원 선이 12월 21일 부근 깨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그래프 나왔네요. 매수가는 23만 원.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글로벌 3상 모집 완료해가지고 상반기에 일단은 출시 목표다. 그래가지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일단 이제 투자자별로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고 투신도 팔고 있는데 수량은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연기금들도 보면은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은 그런 모습으로면서 거의 오늘까지 4일 연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23만 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18만 원대, 이제 20만 원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투자자별 동향이었고요. 이제 차트 역시 보시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거의 또 RSI가 이제 거의 저수지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주가가 고점이 36만 원에서 지금 거의 뭐 18만 원이니까 거의 반토막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새 주가라는 거는 뭐 대형주 테마주 가릴 것 없이 거의 뭐 고가 대비 반토막이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반등을 노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또 좋은 종목이 뭐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 일단은 일봉상은 이렇고 주봉상을 보면은 주봉은 아직 뭐 이렇게 형성이 잘 안 됐네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17만 원대 언저리가 만약에 어떤 바닥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RSI가 바닥권을 갖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삼성 SDI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관계도 있지만 SDI 보시면 역시 이 종목이 거의 뭐 바닥까지 왔다가 이제 터닝을 해가지고 오늘도 무려 이제 6%대, 5%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이제 RSI가 바닥을 찍었을 때는 좀 더 기다리면은 올라간다는 게 거의 이게 이제 검증이 된 RSI가 검증된 지표예요. 근데 대부분의 뭐 우리 전문가들이나 투자하는 분은 이제 스타캐스틱을 많이 보시는데, 스타캐스틱보다는 어차피 모멘텀 지표인데 RSI가 그래도 좀 더 간단하고 뭐 그림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SI만 잘 이거를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은 없다. 물론 이제 손해는 안 볼 수는 없겠지만 RSI 예를 들어서 뭐 개별 종목 말고 대형주들 중에서 한 뭐 시총 뭐 52 종목 뽑아가지고 RSI가 이렇게 저수지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한 3개월만 그냥 묻어두시면 여행 가셨다 오시면은 충분히 아마 수익은 뭐 나 있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매일매일 단타해가지고 뭐 이거 하루 종일 들여다봐야 그냥 손이 간절해서 클릭만 하게 되니까 이런 만약에 대형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RSI가 이렇게 저수지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냥 몇 종목도 한두 달, 세 달 묻어두면은 반드시 상승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뭐 수익률을 좀 낮추면 이렇게 전략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큰 종목을 해야지 작은 종목 하면은 괜히 살 때 그냥 가격이 올라가고 팔 때는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가주들을 일단 매매하는 전략이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또 이런 종목들은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라가거든요. 이제 실적이 좋아지거나 또 반등할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이런 RSI가 바닥에 있을 때 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RSI가 거의 바닥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봐야 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일단은 좀 더 빠진다 생각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지 말고 네. 분할 매수 23만에 사셨으니까 이제 추가 매수를 뭐 3% 쓰기라든가 5% 쓰기 하자 두 번 정도 아마 사시면은 단가도 낮아지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계좌를 여러 개를 쪼개라 그랬죠. 한 계좌지 말고. 왜냐하면 뭐 요새 공모주도 보면은 증권사 계좌를 여러 개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하는데 보니까는 뭐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실시간으로 막 저기 중계가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봐서라도 일단은 적어도 계좌는 한 두세 개는 있는 게 뭐 공모주 청약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추가 매수할 때는 물타기 하면 단가가 가지고 수익이 나더라도 또 마이너스 파란불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계좌에서 사면은 빨간불 보면서 매도를 했으면 기분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는 88,00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펴보도록 할까요? 64,600원입니다. 1.2%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에 분식회계 악재 속에서 좀 하향한 가운데 최근의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5거래일 이내에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88,500원 선을 웃돌았던 12월 28일 부근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중 20%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 보시면은 이제 연기금들이 지금 계속 대량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추가하는 게 뭡니까? ESG거든요. 그럼 ESG를 봐서는 결국에는 분식 결산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지만 개인들이 뭐 싸다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이 지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하기엔 좀 더 역부족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RSI가 지금 거의 30선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은 국민연금이 매도를 그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은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가 대비 50% 수준까지 내려오는데 이 종목은 123,000원에서 50% 되려면 6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6만 원 언저리에서는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지는 게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뭐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6만 원 선에서는 그래도 커버가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국민연금이 언제 매도를 멈추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이 어떤 지분율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은 언제든 좀 터닝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제 분식회계가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조금씩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비중을 줄였다가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좀 더 바닥에서 그 판 만큼 금액을 사게 되면은 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타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부 좀 정리하고 다시 바닥에서 좀 매수해가지고 채우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과연 이제 분식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어디까지 지속되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아마 주가가 다시 반등한다 하더라도 또 공매도 타켓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걱정스러운 일단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1위를 달성한 에코프로 BM입니다. 매수가는 52만 원, 비중 10%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종가 0.74% 소폭의 상승세로 43만 8,3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12시 부근께 가장 고점이 44만 9천 원대였는데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52만 원을 횡보했던 12월 말 부근부터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투신하고 연기금들도 보면은 이제 살 종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살 종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결국엔 전기차는 계속 뭐 향후에도 성장 발전성이 있는 그런 테마주기 때문에 뭐 테마보다는 업종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그 중심의 에코프 PM, 우리 뭐 양극재 뭐 이쪽이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전기차는 이런 이런 2차 전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어떤 생산량이라든가 출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종목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투신하고 연기금이 언제까지 살 거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과 더불어서 그게 또 상장이 이제 1월 말인데 1월 27일인가 그러면 네. 그때 또 상장과 더불어서 또 만약 그 전이라도 테마를 형성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급등을 한다면 다시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에 그 청약 그 금액이 몰리는 거 봐서는 역시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에코프로 BM도 LG 에너지 솔루션 아마 그런 그 2차 후발 종목들도 같이 어떤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지금 테마 형성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네. 게임주라든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나가지고 조정을 받은 찰나에 아마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아마 그런 그 바톤을 이어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52만 원 좀 더 매수가보다는 빠져 있고요.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일봉상에서 121선이 지지되고 있고 우상향 가고 있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오늘 보면은 5일선이 돌아섰고요. 조만간에 11선 아직 멀었지만 5일선, 11선 점차적으로 돌아서면서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시까지는 다시 한번 시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52만 원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마 콘덴서입니다. 매수가는 7만 4천 원, 비중 10%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2.9% 상승을 했습니다. 사마 콘덴서 최근에 오늘 기사죠. 테슬라에 MLCC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어요. 오늘의 종가 상황 67,500원, 매수가는 74,000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월 12일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72,300원 선까지 도약을 하고 그 이후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은 가격대를 보면은 거의 1년 전에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2021년도에 1월 달에 81,800원이 최고가고 그 이후로는 74,000원을 간 적이 없어요. 네. 없죠? 그렇죠? 네. 72,500원이 오늘을 최고가고 1년 전에 이 가격이 간 적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생각이 드는 아니면 가격이 잘못됐거나 장기 투자인 74,000원이 것 같습니다.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사마콘대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시세가 날 때는 나는 종목이거든요. 역시 이제 MLCC 관련돼 가지고 대표적인 건 삼성전기죠. 삼성전기와 함께 이제 사마콘덴서 뭐 이런 사마전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보면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가 있는 여지인데 수급을 보면은 사마 콘덴서 자체가 이제 오늘 연기금 투신이 좀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한번 연기금 외국인이 이렇게 동시에 샀을 때는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74,000원까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날 1월 11일 날 상승하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런 어떤 박스권을
아마 돌파를 해야 되는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눌림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눌림목이냐 아니면 그게 또 다시 또 빠지느냐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건데 결과는 뒤에 보면 알겠죠. 여기서 오르면은 이때가 눌림목이라 하지만은 이때가 또 다시 빠질 때는 이제 거의 뭐 이제 상투에 또 잡지 않았나 이런 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자리인데요. 제가 볼 때는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11선이 63,800, 64,000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보기 때문에 아마 빠진다 하더라도 11선에서 일단 지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일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면 이때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잠시 한번 RSI가 내일 상승한다 그러면은 다시 불꽃놀이 구간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주가는 삼성전기 흐름을 같이 보면서 같이 움직이니까는 큰 형님은 삼성전기 흐름을 보고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MLCC 관련주로서 삼성전기도 오늘 4%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사마 콘덴서의 형제주라고 봐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는 어떨까요? 지금 흐름 어떻게 보이세요?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오늘은 4.08% 상승을 하면서 19만 1,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로 편입이 되면서 또 이 삼성전기가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삼성전기 월봉을 보시면은 2017년도에 네. 5만 원의 주가가 그때 단기간에 거의 3배 올랐거든요. 그렇네요. 그 1년 사이에 2배 오르고 이렇게 올라 이런 삼성전기가 굉장히 무서운 주식이에요. 오를 때는 오른 주식인데 이제 이 종목은 뭐냐면 이제 삼성전기가 삼성이 이제 전자는 1위지만 삼성전기는 1위가 아니에요. 네. 2위 업체예요. 누가 1위인가요? 1위는 뭐냐면 일본의 무라타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기가 오르려면은 이제 무라타도 요새는 이제 MLCC 이쪽에 가지고 이제 그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제 무라타가 이제 고르는 거예요. 공급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네가 이제 뭐 그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고객이 있는데 네. 고객을 선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가 그 무라타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삼성전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뭐냐면은 네. 무라타가 포기한 어떤 그런 라인을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혜택을 삼성전기가 수혜를 보는 거고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뭐 사마콘덴서 이런 종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기도 이런 무라타가 어느 지금 생산하느냐 안에 따라서 네.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무라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무라타가 요새 이제 워낙 또 잘 나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덩달아서 무라타가 이제 생산을 포기한 그런 거를 삼성전기가 이어받아서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삼성전기는 이제 무라타와의 어떤 그런 미묘한 공생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무라타 주가가 계속 가능한 삼성전기도 같이 가고 사마콘덴서도 같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뭐 단순히 지금 뭐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 전에 글로벌하게 무라타의 어떤 기업과 비교를 해서 네. 결정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무라타 기업을 뭐 알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뭐 미국 기업도 아니고 일본 기업인데 네. 일단은 삼성전기는 이제 무라타 그 분석 보고서 보면은 무라타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네요. 뭐 일본 기업이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 무라타입니다. 해서 삼성전기는 콘덴서와 마찬가지로 연관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 살펴봐 주셨네요. 네. 또한 MLCC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좀 상승세 많이 보였는데 애플카 이슈 속에서 MLCC 관련주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기와 사마 콘덴서, 코스모 신소재 올랐습니다. 네, 대장주부터 차례대로 조금 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예. 네, 삼성전기가 가장 올랐고 그다음에 사마 콘덴서, 코스모스 신소재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1, 2, 3인가요? 어떻게 보여요? 뭐 어떻게 제가 볼 되는 때는 거죠? 네. 삼성전기하고 사마콘덴서 정도로 보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네. 뭐 코스모 신소재도 뭐 MLCC보다는 다른 쪽 아닙니까? 2차 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아마 삼성전기하고 사마콘덴서 이쪽을 좀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MLCC 관련주로서는 삼성전기와 사마콘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입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핫했었는데요. 정말 1월 한 중순까지, 초까지 핫하고 이제 다시 또 조종세로 접어들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보로보 매수가는 8,000원, 비중 10%, 오늘의 종가 상황 5.28% 하락을 했습니다. 6,460원 선까지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장막판에 더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네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요. 이 로보로보 10,000원 선까지 갔었던 1월 10일 부근기에 10,000원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3,760원이었던 이 주가가 10,000원 선까지 단숨에 2주 만에 도약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좀 차곡차곡 조정세를 받는 모습입니다. 매수가 8,000원, 비중 10%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마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 네. 이 종목도 이날 분명히 이때가 이제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또 들어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그러니까요. 빠졌죠. 네. 이런 테마주가 요새 뭐 어떻게 결론이 뭡니까? 고점 대비 대충 반토막 나거든요. 5,000원? 네. 그럼 이제 6,400원이니까 잡을 때는 5,000원까지도 다 내려가 있는 자리고 이 종목이 뭐 실적을 볼까요? 없죠. 크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예요. 그렇죠? 네. 적자고 아마 2,000이 적자인데 그리고 이 종목이 부채비는 낮네요. 유보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적자 기업인데 매출액도 보시면 48억이에요. 그렇죠? 네. 매출액이 48억인데 시총이 1,300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대감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감인데 네. 과연 뭐 로봇 관련주가 현대차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언제는 모르니까 이런 테마주라도 뭔가 회사의 내용이 있으면 빠지는 게 덜 빠지는데 괜히 단순히 회사 내용이 없이 덩달아서 오른 종목들은 이 시세가 낮기 때문에 빠질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테마주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냥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이제 손절하는 거는 이제 장등봉이 났을 때 이렇게 손절을 아니면은 1월 10일 날 이때 아니면 이제 11일 날 손절을 해야 돼요. 7,000원대 음봉이 났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올랐을 때 털고 나야 되는데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저기 뭡니까 눌림목이다 생각하면서 기다리다가 더 큰 하락을 맞이하는데 이런 어떤 테마주 로보로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충격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6,000원을 좀 하향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선이 거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50%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5,500원 정도, 5,000원 전이 거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뭐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같은 로봇 종목 중에서도 또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차라리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같은 로봇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 좋습니다. 로보로보까지 상담 도와드리고요. 3부에서도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이 빠르시고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신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늦지 않으셨어요. 들어오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종목 상담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3부에서도 난세용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